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아마 입맛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증시가 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세로 이어가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폭락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다시 낙담을 하시거나 또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은 그동안 이제 수련된 멘탈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이제 주가가 이제 폭락장으로 이어져도 내가 팔지 않으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장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삼성전자 회사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합니다. 반등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전부패 가족 여러분들 주가가 폭락을 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증시 이제 폭락장을 이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삼전부패 가족분들도 멘탈 관리와 그리고 레벨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비록 이제 삼성전자 유튜버이긴 하지만,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삼성전자만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분산 투자, 네, 좀 써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분할 투자. 이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ETF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분산 투자와 분할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더욱더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ETF 종목 4종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여기 좀 써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총 5종목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를 할 때마다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좀 이제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네이버 카페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네이버 카페 가입을 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영상 마지막에도 까먹을까봐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이버 카페 가입은 지금 유튜브 요 댓글 쓰는 부분 있죠. 이 화면 자체가 지금 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댓글 부분 있죠. 요거를 이제 파란 색깔의 클릭을 누르시면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만약에 클릭을 누르잖아요. 신사뮤직 파란색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되고요. 오늘도 제가 삼성전자 레포트를 좀 올려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포트라든지 공시자료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많은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증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일단 이제 증시 화면을 보시면요. 코스피가 2.42% 좀 하락을 하면서 2800선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3000선.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가 정말 잘 나갔을 때는 3300선까지 바라보던 증시가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지면서 2830으로 좀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미크론, 네, 이 우려로 인해서 연중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초반에는 좀 증시 흐름세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증시를 살펴보면 초반에 상승을 한 듯 하다가 점점점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피는 2839.01로 2.42% 좀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6일 연속 하락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 11월 30일 보시면은 다 파란 색깔이죠. 정말 끝도 없이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비슷한 좀 시장의 흐름세였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1372억 원, 그리고 기관은 6366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7367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왜 매도를 했을까요? 네,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바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삼주표 여러분들.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의 전 세계 이제 확산 우려로 인해서 지금 이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 이제 캐피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그러니까 MSCI라고도 이제 영어로 간단하게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기 변경도 이제 수급에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계청이 내놓은 이제 지난 10월달 이제 전산 사업이라고 하죠. 여기 전산 이제 산업에 대한 생산에 따라서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한 점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피는 오늘 이제 다른 아시아 주요국 이제 증시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뒷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국내 시장이 이제 장기화와 그리고 취약한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산업 활동에 대한 지표가 좀 부진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좀 이제 지속이 됨으로써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를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친 것은 1번인 바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울산에도 오늘 좀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2명이 좀 확진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압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 주요 증시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산업은 0.68% 상승, 나스닥 종합은 1.88% 상승, S&P 500도 1.32%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흐름세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여파를 좀 받지 못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니케일 줄도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63% 하락. 장 초반에 상승을 한 듯 했으나 주가가 좀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상해 종합도 0.03% 이제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증시는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좀 빠지다가 다시 막판에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낙폭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항생, 네, 홍콩의 항생도 주가가 쭉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좀 이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지는 빈도차가 컸기 때문에 1.58%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변이 바이러스인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모더나 백신 주사는 효과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돌더라고요. 근데 뭐 아직 검증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백신 주사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압박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모두 다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시가총액 4위로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 0.57% 상승장을 보여줬고, 그 외의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증시가 상황이 좀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씩 읊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71,300원 1.38% 좀 하락을 보였고, 장 초반에는 상승장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점점점 지수가 빠지면서 14시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가는 75,500원 대비는 주가가 조금 반등장을 보여주면서 71,3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외국인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간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20% 넘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이 너무나도 요즘 들어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오늘은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보시면 3일 만에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은 115만 주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도 180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이 280만 주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에서는 이제 증권사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200만 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증권이나 투신, 그리고 은행이나 종금, 연기금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간의 매도세가 워낙 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 흐름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63,900원으로 1,900원 하락을 했습니다. 2.89% 빠졌고요. 그래서 증시는 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한 듯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뭐 등하락을 보이다가 동시 호가 때, 네, 좀 써드릴게요. 동시 호가 때 주가가 완전히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이 좀 팔았을까요? 워낙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은 주가가 눌러 앉기 마련인데, 오늘은 아까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선주도 기관이 매도를 했을까? 아니면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했네요. 네, 280만 주 좀 이제 매도를 했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뭔가 이제 데이터가 좀 착오가 있어서 좀 다시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외인들이 매도를 했네요. 네, 선초표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지금 54만 주 매도를 하면서 주가 좀 매도를 했고, 주가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맞네요. 네, 외국인들이 주가를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4만 주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49만 5천 주, 그리고 기관이 4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증권과 보험이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투신이나 종금, 연기금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68만 7천 주 좀 공매도를 때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루하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와 더불어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거의 때리지를 않고 있죠.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과연 삼성전자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 자동차 반도체, 바로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에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정말 자율주행차, 이러한 이제 시장의 흐름세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가면서 세상이 이제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이제 삼성전자도 차량용 이제 시스템 반도체 요 부분에 폭스바겐과 좀 같이 일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인포테인먼트 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엑시노스 오토 V7이라고 해서요, 5세대 5G 이동통신 이제 기반 통신 칩을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폭스바겐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칩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고사양,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이제 퀄컴, 인텔 뭐 이러한 이제 한판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회사가 주도를 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디램에 대한 11월달 가격은 보합이고 낸드 플래시는 전월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정보를 좀 가져왔고요. 지난달 이제 디램 가격은 이제 3.71달러였는데 이번 달 이제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좀 기록이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르면 이제 이번 주 이제 뉴 삼성, 그러니까 뉴 삼성이면 이제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드림팀을 이제 꾸미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1년 전 이맘때 임원 인사들 이제 발표한 삼성전자는 최근에 미국 순방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부장을 보좌할 드림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사는 바로 CEO, 최고 높은 경영자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기남 디바이스 솔루션, 그리고 부회장이죠. 그리고 이제 김현석,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가전부분의 사장, 그리고 고동진 IT 모바일의 사장이죠. 이들을 이제 포함해서 3월달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고 내년 3월달에 임기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뉴 삼성, 새로운 삼성을 이끌고 앞으로 어떠한 회사를 만들어 나갈지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 현재 코로나19 이제 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잠재우기 위해서는 주력 사업의 잔뼈가 굵은 이들을 그대로 이제 기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사업은 코로나 여파에도 좋은 성과를 냈고요. 시스템 반도체 비전 이제 선포에 이어서 미국 수탁 생산 공장 부지를 좀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반도체 시장은 글로벌 넓히는 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시황 체킹을 좀 해봤고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댓글, 네, 댓글 부분에, 클릭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클릭을 누르시면 고스란히 네이버 카페로 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레포트나 공시자료, 이슈,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많은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의 댓글입니다. 유튜브의 댓글.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